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리뷰할 논문은 DIT. 정식 제목은 Scalable Diffusion Models with Transformer이고 UC 버클리 뉴욕 유니버시티에 쓴 논문입니다. 디퓨전 모델의 백본을 유넷에서 트랜스포머로 바꾸는 것을 다룹니다. 오늘은 이 논문이 무엇을 문제로 받고 그걸 또 어떤 구조로 풀고 어떤 스케일링, 어떤 실험을 했는지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지난 5년간 트랜스포머는 랭귀에이지, 비전, 그 다음에 이제 RL, 그러니까 레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여러 도메인에서 도메인 스페시픽 아키텍처를 대체해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가 있는 게 논문에서의 말인데 디퓨전 모델입니다. 디퓨전 모델은 최근 이미지 생성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왔음에도 전부 컨볼루셔널 유넷을 백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유넷은 호 에달, 호 그룹이 DDPM 논문이 처음 도입한 것인데 이후 여러 연구가 유넷 안에 세부 선택을 에벌레이션 했지만 유넷이라는 하이 레벨 디자인 자체는 계속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의 핵심 질문은 유넷의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정말로 디퓨전 모델 성능에 결정적인가? 그리고 표준 트랜스포머가 이걸 대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논문 전체의 흐름입니다. DIT가 뭔가? 큰 그림을 먼저 보면 DIT는 유넷을 통째로 걷어내고 그 자리에 트랜스포머를 넣는 겁니다. 다만 이제 픽셀 공간에서 직접 디퓨전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VAE로 압축한 레이턴트 스페이스 위에서 학습하는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줄여서 LDM 방식을 그대로 씁니다. VAE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쓰던 사전 학습된 것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입력은 노이즈가 낀 레이턴트 타임스텝 T, 그 다음에 클래스 라벨 Y이고 출력은 예측된 노이즈와 이제 컨바리언스입니다. 구조 자체는 단순한데 유닛 자리에 트랜스포머가 들어갔다. 이제 피규어 3 이게 이제 전체 파이프라인인데 아래서 이제 패치파이 그리고 인베드를 거쳐서 DIT 블록을 n번 통과하고 위에서 노이즈와 컨바리언스로 나옵니다. 트랜스포머에 이미지를 넣으려면 먼저 토큰 시퀀스로 바꿔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이제 패치파이입니다. 예를 들어 32바이 32바이 4 크기의 레이턴트가 있으면 이걸 패치 사이즈 P 크기로 잘라서 각 패치를 선형적으로 인베딩에 T개의 토큰으로 만듭니다. T는 이제 L 나누기 P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계가 P를 절반으로 줄이면 그러니까 패치를 더 잘게 쪼개면 이제 토큰 수 T는 4배가 되고 그만큼 트랜스포머의 전체 연산량 G 플롭스도 최소 4배가 됩니다. 반면 P를 바꾸는 건 파라미터 수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점이 뒤에 이제 나올 스케일링 실험에서 중요하게 다시 나오는데 논문은 P를 2, 4, 8 이렇게 세 가지로 두고 실험합니다. 이건 논문 피겨 4에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그 과정입니다. 아래 노이즈드 레이턴트가 이제 패치 파일을 거쳐 위 DIT 블록으로 들어가는 토큰 시퀀스가 되는 걸 보여줍니다. DIT 블록 안에서는 이미지 토큰뿐 아니라 타임 스텝 T, 클래스 라벨 C 같은 조건 정보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논문은 이걸 처리하는 방식을 4가지로 나눠서 비교합니다. 아까 피겨 3인데 이 그림이 이제 그 4가지입니다. 첫째, 인 컨텍스트 T와 C의 인베딩을 그냥 이미지 토큰과 똑같이 시퀀스에 추가 토큰으로 붙이는 가장 단순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크로스 어텐션. T와 C를 별도의 짧은 시퀀스로 떼어놓고 셀프 어텐션 다음에 별도의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로 참고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달 LN 레이어 놈의
스케일과 시프트 파라미터인 감마, 베타를 직접 학습하는 대신 T와 C의 인베딩 합해서 회귀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논문이 이제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아달LN 제로입니다. 두 번째에 위치해 있는데 아달LN에 더해서 레지듀얼 커넥션 직전에 곱해지는 스케일 파라미터 알파까지 회귀하는데 이 알파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럼 학습 초기에 DIT 블록이 identify 펑션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중 뭐가 가장 나은지 실험한 결과인데 가장 큰 DIT X라지 나누기 2 설정으로 네 가지 블록을 각각 학습시켰습니다. G플롭스를 보면 인 컨텍스트가 119.4, 크로스 어텐션이 137.6, 그 다음 나머지 둘이 118.6. 논문 피규어 5를 보시면 이 그래프가 학습 스텝에 따른 FID 변화입니다. 결과가 이제 명확한데 아달LN 제로가 가장 낮은 FID를 내면서 동시에 연산량도 가장 적습니다. 400K 트레이닝 이터레이션 시점에서 아달LN 제로의 FID는 인 컨텍스트의 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인상적인 건 초기화 자체 효과인데 같은 아달LN 방식이라도 각 블록을 아이덴티파이 펑션을 초기화하는 아까 말씀드린 방식인 아달LN 제로가 그냥 아달LN보다 확실히 좋았다. 그래서 이후 논문의 모든 실험은 이 아달LN 제로 블록을 기본으로 씁니다. 이제 블록 디자인은 정했으니까 모델을 얼마나 키우면 성능이 얼마나 좋아지나. 논문은 모델 크기 컴피그인 S, B, L, 그 다음에 XL과 패치 사이즈 8, 4, 2를 조합해서 12개 DIT 모델을 학습시켰는데 이 아래 표가 그 컴피그들입니다. S부터 X라지로 갈수록 레이어 수와 히든 디멘션, 어텐션 헤드 수가 함께 커지고 G플롭스도 1.4에서 29.1까지 늘어납니다. 이제 피겨 6 그래프가 결과인데 위쪽 행은 패치 사이즈를 고정하고 모델 사이즈를 키운 경우 아래쪽은 모델 사이즈를 고정하고 패치 사이즈를 줄인 경우인데 두 방향 모두에서 학습의 모든 단계에 거쳐 FID가 꾸준히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본 결과에서 논문이 이제 하나 더를 말을 하는데 모델 사이즈를 고정하고 패치 사이즈만 줄이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때는 트랜스포머의 총 파라미터 수는 거의 그대로고 오히려 살짝 줄어들기도 하는데 G플롭스만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이 조건에서는 FID는 뚜렷하게 개선됩니다. 이 산점도가 이제 피겨 8의 산점도가 증거인데 400K 트레이닝 이터레이션 시점의 FID를 모델 G플롭스에 대해 그린 그래프입니다. 근데 G플롭스가 비슷한 서로 다른 콤피그 예를 들어 DITS 나누기 2와 DITB 나누기 4는 총 파라미터 수가 다른데도 FID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모델 G플롭스의 FID 50K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93 매우 강한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즉 이 논문의 이제 결론은 DIT 성능을 결정하는 건 파라미터 수가 아니라 포워드 패스의 G플롭스다. 벤치마크 결과인데 왼쪽 표를 보시면 256 by 256 이미지넷 기준입니다.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없이도 DITX 라지 2는 9.62의 FID를 냈고 가이던스를 켠 DITX 라지 2G는 2.27까지 내려갑니다.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LDM4G의 3.60을 확실히 넘어섰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512 by 512에서도 마찬가지. DIT X라지 2G가 3.04를 기록해서 이전 최고였던 ADM-G의 3.85를 앞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성능을 내는데 쓰는 연산량. DIT X라지 2는 118.6 G플롭스인데 비교 대상인 픽셀, 스페이스, 유넷 모델들 예를 들어서 이제 ADM은 1120 G플롭스, ADM-U는 742 G플롭스. 그러니까 훨씬 적은 연산량으로 더 좋은 결과를 냈다. 입니다.
디퓨전 모델은 학습이 끝난 뒤에도 이미지 하나를 생성할 때 샘플링 스텝 수를 늘려서 추가 연산을 쓸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작은 모델이 샘플링을 많이 해서 큰 모델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걸 실험한 게 슬라이드인데, 논문은 12개의 DIT 모델, 아까 이제 12개였죠. 12개에 대해 16부터 1000까지 다양한 샘플링 스텝으로 FID를 계산했습니다. 피규어 10이 이제 대표적인 이 비교인데, DITL2가 1000스텝을 써서 이미지 하나에 80.7 T 플롭스를 쓰는 경우와 DITX라지2가 128스텝만 써서 15.2 T 플롭스, 그러니까 5배 적은 연산만 쓰는 경우를 비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XL2의 FID 10K가 더 낮습니다. 23.7 대 25.9. 즉 샘플링 컴퓨트를 아무리 늘려도 모델 컴퓨트의 부족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게 논문의 결론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논문은 이제 유넷의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디퓨전 모델 성능의 필수가 아니다. 표준 트랜스포머, 즉 DIT로 유넷을 대체해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개선된다를 보여줬습니다. 핵심 변수는 파라미터 수가 아니라 포워드 패스의 G플롭스였습니다. G플롭스가 늘수록 FID는 일관되게 개선되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93이었다. 이걸 스케일업한 DIT XL2는 이미지넷 256x256에서 FID 2.27,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512x512에서도 이제 소타를 달성했다. 논문이 밝힌 향후 방향은 더 큰 모델과 더 많은 토큰을 수로 계속 스케일하고, 그리고 이제 달 E2나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의 드롭인 백본으로 DIT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